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8일 새벽입니다. 요사이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뉴스에 중점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틀 전입니다. 벌써 새벽이니까. 이틀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 등장한 8명의 후보들 중에 5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한번 꼽아볼까요? 황교안, 그리고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최재형, 이분들이 다 사법시험 합격자입니다. 한 분은 판사 출신, 그리고 검사 출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이 법조인들이 정치를 많이 하는 경우는 이게 미국형입니다. 미국은 국회의원이 또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에이브라함 링컨 링컨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출신이죠. 그런데 일본은 또 반대입니다. 일본은 국회의원 중에서 검사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판사 출신도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판사, 검사들은 이 판검사, 특히 검사는 일본에서는 거악을 수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검찰은 거악이라고 하면은 정치 부패와 대기업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 이 직분의 영역이 다르다. 이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리고 편집국장 이상의 언론사 간부 출신들이 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대거 정치판에 등장하는데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변호사 출신, 그리고 판사 출신으로서 추미애 씨,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새 한참 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 회사,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란 회사, 떼돈을 번 이 화천대유란 회사에 이 고문 등등으로 또 판사, 검사 출신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 조선은 과거시험 합격자가 지배했던 체제입니다. 과거시험이 요사이는 사법시험으로 대체됐으니까 한국은 지금 사법시험 합격자가 한국을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과거시험 합격자가 결국 망쳤습니다. 대한민국도 사법시험 합격자가 망치는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이 감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새벽에 검색한 이 동아일보 사설의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이재명,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 대장동에 뭔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 다 법조인 출신입니다. 이재명 변호사 출신, 박영수 검사 출신, 곽상도 검사 출신, 권순일 판사 출신. 왜 이들의 이름이 나왔느냐. 사설을 제가 한번, 아주 깔끔한 사설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활동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인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는 각각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자본금 5천만 원에 직원 16명인 작은 업체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줄줄이 관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큰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배당은 뭐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부터 추진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해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 재판에서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했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였다. 따라서 권 전 대법관이 당시 이 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권 전 대법관이 퇴직 이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내용이 보도된 지 하루 만에 권 전 대법관이 고문직을 사임한 것은 처신이 부적절해서물 자인한 것이 아닌가. 박 전 특검 본인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지냈다. 박 전 특검은 법무법인 강남에서 3년여 동안 대표 변호사로 일하다 2016년 12월 특검을 맡으면서 퇴임했다. 특정금전 신탁 형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여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간 천화동인 1에서 7호 가운데 2명은 이 법인 소속 변호사였다. 약 30년간 기자로 일하며 주로 법조계를 취재했던 A씨는 다른 천화동인 6명과 함께 총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1153배에 이르는 403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A씨는 화천대유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 등을 화천대유에 영입한 사람도 A씨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 판사 또 언론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A씨라는 사람이 기자 출신입니다. 이와 별도로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15개 블록 가운데 5개는 직접 시행까지 맡아 1,000억 원대의 이익을 남겼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를 통해 특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정치권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의혹들을 규명하려면 성남의 뜰의 지분 1%만 갖고도 사업 전반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A씨, 이 회사와 관련된 법조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게 급선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인, 한국의 법조인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많았지만은 가장 큰 것은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입니다.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관련된 검사, 판사들의 법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공동체라든지 뭐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이른바 적폐수사 사건 때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적폐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태도를 바꿔가지고 사안 권력을 수사를 할 때 또한 얼마나 많은 법조인들이 거기에 방해를 놓았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의 법조인들이 교육을 잘못 받는 것 같아요. 또 법조인들이 망친 외교가 있죠. 김명수, 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김명수는 뭐 앞에 거짓말쟁이라고 이름 붙이면 딱 좋은데 요사이는 잠잠하던데 기가 꺾여서 그런지 김명수 대법원이 나쁜 판결을 하나 내렸죠.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도 위반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거의 지금 파탄 내고 있는 것도 이게 다 오만한 판결, 속 좁은 판결, 국제법을 무시한 판결에 기인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은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느냐. 들여다보니까 두 개가 매우 부족해요. 법 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법제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특히 국제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양성하느냐? 법률 기술자를 양성하게 된다 이거죠. 법률 기술자. 권력이 바라는 방향으로 법을 왜곡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권력이 싫어하는 사람은 잡아놓고 권력이 봐주라는 사람은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법을 적용하면 그게 법률가가 아니라 법률 기술자다 이겁니다. 법률 기술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이 망치는 나라. 조선조의 과거 시험 합격자들은 또한 교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민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외교에는 무시하고 오로지 몇천 년 전 중국의 고전을 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과거시험 해가지고 합격하니까 이 세상을 경영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 과정도 살펴본다면은 머리는 좋은데 세상 사물을 제대로 볼만한 폭넓은 교양을 습득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잡으니까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가장 좋은 예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하는 법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나저나 이번 이 사건 참 이름도 좀 괴상합니다. 화천대유 회사 사건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법조인들의 어떤 단면이 드러나겠는데 특히 권순일 대법관 저는 이분한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인상을. 왜냐하면 이분이 징용공 배상 판결 때 소수 의견으로 반론을 폈던 사람이고 그 논리가 아주 근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에 영입되어 가지고 변호사로 자문 변호사겠죠? 일했다. 문제는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 급여의 정도를 보면은 이거는 뇌물에 가까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액수입니다. 예, 근데 이름만 걸어놓고 1년에 1억, 2억 받으면은 그 돈의 성격은 달리 해석해야 되는 거다. 아닐까요? 제발 한국에 법률 기술자들이 사라지고 온전한 그리고 따뜻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법률가, 링컨과 같은 그런 법률가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